안녕하세요. 2월의 인생학 2월입니다. 여러분들 단기간에 운세가 확 좋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재물이 들어오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은 마음가짐 혹은 성격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격과 그리고 마음가짐, 언행을 바꾸는 일이란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요. 오늘은 직접적인 마음과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것들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마음과 언행, 성격이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방, 내 터, 내가 머물고 있는 주거 환경입니다. 내 집, 내 방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운기와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내 운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운기를 올려주고 재물이 들어오는 행운과 재물이 따르는 개운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개운의 첫 시작은 미니멀리즘입니다. 미니멀리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새 한창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물건을 최소화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은 인생이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손쉬운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할게요. 저도 미니멀리즘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물건에 대한 탐심이 강해서 첫 시작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그 첫 시작을 하고 유지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서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 특징과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그 애착 있는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념이 있을 때였어요. 그 물건에 추억이 담겨져 있었던 것도 있고 그 물건을 썼을 때 그 행복한 감정, 여러 가지 감정의 추억들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서 그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이 과거에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내가 이걸 써야지 하고 미래를 위해서 버리지 못하는 것 또한 미래에 얽매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요. 현재가 행복하고 현재가 만족스러우시려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현재 나의 주변에 내가 정말 필요한 물건들 혹은 정말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물건들로만 이루어져야 삶이 보다 단순해지고 안정적인 삶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아야지 정말 참된 나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 방 또한 가방이 정말 많았습니다. 여성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내용이기도 해요. 계절에 따라서 쓸 수 있던 가방들, 그리고 비싸게 명품 가방들도 있었는데요. 그 가방을 계절에 따라 혹은 상황에 따라 또 들어야 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 가방들을 저는 고이고이 모아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가방들이 차지하는 면적들이 너무너무나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 가방들이 없다면 이 면적들,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조금씩 가방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저의 미니멀리즘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나 버리기 어려웠고 비쌌고 또 어떻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또 써야 될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에게는 좀 위험 감수가 있긴 했지만 그것을 버리는 계기로 미니멀리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으로 시작하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른 물건들로 번져져서 필요 없는 것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집안은 단조로워졌고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내 방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방은 너무나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고 물건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던 방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저는 일이 너무 바빴고 일적으로 혹은 인간관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방을 치우고 정리정돈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푹 못 잤고 몸의 컨디션도 나빴고 심리적인 상태도 부정적인 심리 감정이 많이 올라오던
터였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청소를 하고 많은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집이 좁은 것에 대해서 물건 탓, 그리고 시간 탓, 가구 탓을 참 많이 했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이렇게 좋은 방을 그동안 몰라봤던 거에 대해서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방은 전과의 방과 비교가 되지 않게 많이 단조로워졌고 인테리어적으로도 많이 이쁜 방이 되었어요. 물건들 하나하나에 제 손길이 타면서 음기에서 양기로 많이 흘러가기 시작했고요. 미니멀리즘을 시작하기 그 전에는 3, 4kg가 더 쪄서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고 살이 찌고 청소도 게으르게 하는 그런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건강하게 식사를 하고 미니멀리즘을 시작하면서 정리정돈하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쪘던 3, 4kg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청소와 인테리어가 사실 인생에서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습관으로 혹은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이런 환경 인테리어는 사주에 있어서 월지에 해당합니다. 이 월지는 환경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환경은 내 전체적인 삶의 무대이고 내가 살아나가는 환경이고 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조그만 새싹으로 태어났는데 환경이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살게 됩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인생의 운기가 여름으로도 흘러가기도 하지만, 만약 세팅된 것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작은 새싹으로 태어나게 된다면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환경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내면의 심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도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만약 지하실에서 산다고 가정했을 때 지하실에는 곰팡이가 있어요. 그 곰팡이가 또 인체 내에 호흡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호흡기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무래도 햇빛을 덜 보다 보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들로 세팅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해가 들지 않는 구조라면 양기의 에너지가 많은 인테리어로 내 환경의 상태를 세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방은 풍수적으로, 사주적으로 우리의 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의 방위, 어떻게 보면은 그 구간들마다 뜻하는 상징성도 다양합니다. 안 좋은 터와 좋은 터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좋지 않은 터라고 해서 이사를 하는 것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어플 중에 나침반 어플이라고 기본적인 어플에 깔려 있는 어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나침반을 켜보고 지금 현재 어떤 방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화장실의 위치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위치들만 파악해도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운세를 좋게 할 확률이 높아요. 잠자는 방향과 화장실의 방향은 음기가 많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수맥이 흘러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있는 방향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잠자는 방향이 중요한데요. 잠자는 머리 방향이 북쪽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면 시 선호해야 할 방향이 있고, 두침 방향이라고 하죠. 선호해야 할 두침 방향이 있고, 수면을 하지 말아야 할 방향이 있는데요. 북쪽은 사주에서 물의 기운을 해당하고, 이 물은 차갑고 어두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방향인데요. 그래서 이 북쪽을 흔히 귀신들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으로 잠을 잘 경우에는 잠을 푹 잤다라는 느낌을 받긴 어렵고, 혹은 가위에 많이 눌리는 경향성들도 있습니다. 제 방도 방향 쪽으로 보면은 침대가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희한하게 제가 그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면 푹 잠을 못 자고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제가 어느 날은 반대 방향으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반대쪽 방향으로 자니까 잠을 푹 잘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제 그 침대 헤드 쪽에 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 놓는 곳에서 머리를 두고 잠을 자기 시작했는데, 이 나침반 어플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침대 헤드 부분은 북쪽이었고 그 반대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동쪽에서 머리를 놓고 자는 것은 좋다고 해요. 그래서 머리를 북쪽 방향에 놓고 자면 음기가 침투하기 때문에 수면 시
질 낮은 수면을 취할 확률이 높고 그것이 또 컨디션으로 이어져서 일의 능률까지도 줄인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의 감은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을 믿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청하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머리 방향을 바꿔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원래도 음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초상집을 갔다 오면 집을 들리기 전에 공중 화장실을 들렸다가 집을 가곤 합니다. 아주 미신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이 화장실에서 상주하고 있는 터신이 굉장히 강한 신이기 때문에 따라 같이 오는 영혼들, 귀신들 내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화장실은 음기가 많고 중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화장실의 방향이 북동쪽, 남서쪽이라면 음기의 기운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북동쪽과 남서쪽의 음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비방들이 있습니다. 우리 흔히 소금단지를 만들어서 구석에 놓으시는 할머니 혹은 집안에 그런 풍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겠어요. 근데 이 소금 단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석 모서리에 두게 되면 그 음기가 차단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팥과 소금입니다. 잡기를 물리칠 때 흔히 우리는 볶은 팥과 소금을 많이 뿌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팥은 붉은색이죠. 근데 이 붉은색을 잡기들은 무서워하는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볶음팥을 뿌리는 이유는 이 볶음팥에서는 새싹이 나지 않지만 이 볶음팥이 새싹이 날 때까지 여기서 머무르라는 뜻으로 볶음팥을 던지고, 소금은 아주 정화의 기운이 많은 물질입니다. 염전을 살펴보면 원래는 액체로 되어 있던 그런 물질들이 강한 햇빛을 받게 되어 고체로 성질이 변하는데요. 이 소금은 음기를 정화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강한 양기와 그리고 강한 햇빛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 음기를 정화하는 데 굉장히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기가 드는 구석, 모서리 구석에다가 이 소금 단지를 놓게 되면 이 음기운들이 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소금은 맛소금이나 조미료 소금, 얇은 소금이 아니라 굵은 소금을 써서 단지 안에 넣어 놓는 것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운세가 좋아지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음기를 차단하는 인테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운기가 좋아지고 좋은 나날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이었습니다.